동지들 좀 더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 아직 다 안 오셨는데 시작하다 보면 이제 동지들이 많이 또 참여하시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진보대 통합 관련돼서 이제 노동단체 토론회가 시작하겠는데요. 일단 오늘 토론회의 어떤 취지와 그 다음에 약간의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본격적인 토론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개최되게 된 그 배경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그 진보신당하고 민주노동당에서 진보대 통합안이 이제 연이어서 부결되면서 사실상 출구 없이 진보대 통합이 표류하는 그러한 난국을 맞이했었죠. 그 상황을 보면서 그 혁신네트워크와 이제 전국회의 관계자들이 좀 만나서 왜 사태가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 좀 서로 좀 성찰하면서 좀 반성도 좀 하고, 그리고 새로운 한번 대안을 한번 아래로부터 한번 현장에서부터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자라는 취지에서 토론회가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토론회의 제목은 표류하는 진보대통합 파산이냐 기사회생이냐 막 이러한 제목으로 좀 암울한 제목으로 가를 갖고 이제 준비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10월 31일 날 새진보 통합연대에서 민노당, 통합연대, 국민참여당 3자 간의 원샷으로 통합을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제시가 되면서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 이제 급하게 또 새로운 상황에 맞는 또 제목을 갖고 토론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 여기 타이틀에 있듯이 3자 통합의 현황과 새로운 진보정당의 미래, 노동계의 성찰과 대안 찾기라는 제목으로 새롭게 수정을 해서 오늘 토론회가 개최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회를 인터넷 방송에서 좀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계를 하고 있는 팀이 아프리카 1인 미디어 촛불사랑팀 TV 안단태 사랑님께서 촬영을 하고 계십니다. 일단 힘찬 그 감사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 현장 중계 방송을 녹화해서 커널싱크 TV에서 녹화 방송을 또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못 들으신 분들은 그것도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경과보를 말씀드렸고, 나라들이 그 자료집의 맨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요, 어제 나온 경향신문의 이제 보도자료입니다. 상장 통합과 관련돼서 일단 통합연대와 이제 여러 관계자들의 이제 의견들을 쭉 정보를 취합해서 진보대 통합, 3자 통합의 진행 상황이나 이 예상 일정이 쭉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요거를 참조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토론회에 참석하신 그 참석자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혁신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승철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일단 연장 작성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혁신네트워크의 대표직을 맡고 계시는 하부영 대표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노동당 군포시 위원장이기도 하고요. 노동중심의 진보대 통합당을 건설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름이 좀 길어요. 노진사라고요. 지금 노진사 기획단장님인데 송재영 동지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상임 부의장님이신 김장호 동지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나이는 제일 어린데 서열은 제일 높은 것 같습니다. 민주노동당 노동당당 최고위원 이혜선 동지 오셨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토론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할 텐데요. 그 토론의 순서는 발제의 순서는 이제 자료 순서대로 갑니다.
토론의 순서를 이렇게 잡은 이유는요. 먼저 이제 이해선 최고위원께서 먼저 발제를 해주실 텐데, 일단 그 먼저 하는 이유는 이제 내용이 그동안의 진보내 통합의 경과를 좀 대략하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현재 민주노동당 내나 이제 통합연대 관련해서 당내 고민과 쟁점 사항을 좀 소개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송재영 동지께서 이제 발제를 하실 텐데, 최근 11.6 서울시장 선거의 어떤 결과의 의미나 특히 이제 안철수 현상을 어떻게 볼 거냐, 이것과 진보정당과의 관계를 좀 회고하면서 앞으로 이제 3자 통합과 관련된 특히 국참당이나 중간정치 세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와 관련된 진보 진영의 과제, 자세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장호 동지께서는 이제 우리 진보대 통합과 관련돼서 특히 이제 노동계에서의 지난 과정에 대한 평가, 성찰과 더불어서 노동 중심성과 이 3자 통합당과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특히 이제 민주노총이 3자 통합당과 관련돼서 어떠한 태도와 정책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좀 포괄적이고 좀 내용이 좀 많은 그런 발제를 해주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부영 대표님도 이제 그 내용이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가는데 좀 쟁점이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장호 동지의 발제와 비교해서 그 각각에 해당되는 주제에 대한 의견들을 같이 경청하시면 이제 오늘 좋은 토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일단 제 발언은 마치고요. 그럼 곧바로 발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선 동지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발제는 한 15분 정도씩 해주시고요. 그다음 1시간 정도 이후에 약간 쉬었다가 플로어에 질문 닫고 토론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혜선입니다. 아마 발제문의 분량으로서는 15분 안에 할 수 있는 건 저희 발제문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진보 재통합의 위기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제목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11월 3일날 새 진보통합연대에 계신 분들께서 기존의 입장을 변화시키신 상황이 있었고요. 그래서 돌파구가 좀 열릴 수 있지 않는가라는 여러 기대들이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넘어가야 될 산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좀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앞에 임승철 군주께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진행된 과정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도 있고요. 거기에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좀 있고 해서 그렇게 간략하게 발제를 하겠습니다. 진보대 통합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의견 제시가 있었고요. 원론적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재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진보대 통합을 통해서 우리가 건설하려고 하는 진보대 통합당이 계급정당인가 혹은 대중적 진보정당, 혹은 진보적 대중정당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런 것인가에 대한 상이 다르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참여당의 합류 여부를 둘러싼 여러 이견과 혼란, 이런 것들이 이러한 관점과 진로의 차이에서 발생한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미리 밝혀두자면 저는 2011년에 우리가 건설하고자 하는 정당의 성격은 계급 정당이라기보다는 대중적 진보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중적 진보 정당을 통해서 2012년 총대선을 거치면서 2013년 체제를 출범시키기 위한 그런 현 시기에 활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한목적적이고 과학적 인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각 주의 이래 혁신과 통합 자료에 있는 걸 인용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보강을 좀 실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진보대 통합을 둘러싼 진행 과정과 현상을 중심으로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이 단락에 보시면요. 노동, 농민, 빈민, 여성, 청년, 시민, 교수 등 각계 진보단체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이 참여하는 진보정치 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이제 새통추라는 것으로 좀 바뀌긴 했는데요. 당시 있었던 그 대표자 연석회의는 4개월 이상의 토론 끝에 5.3.1 합의문이라는 것을 채택했습니다. 또한 연석회의는 이 5.3.1 합의문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과 세력 개인이 함께 9월 말까지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을 건설하겠다고 로드맵에 대한 것들을
공표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후 참여당은 7월 10일 중앙위원회를 통해서 5.3일 합의문을 92% 찬성으로 통과시키고 진보 대통합에 대한 합류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진보신당은 이 이후에 9월 4일날 당대회를 개최하였지만 재적대의원 410명 중 222명, 즉 54.1%로 해서 3분의 1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5.3일 연석회의 합의문과 8.28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양당 간의 합의문이 부결되었습니다. 당시에 진보신당 내 노회찬, 신상정, 조승수 이 세 분으로 대변된다고 했던 소위 통합파는 이 이후에 즉 9월 4일 진보신당 당대 부결 직후였던 9월 6일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진보신당 탈당과 함께 통합과 연대라고 하는 세력화를 선언하고 비국참 진보 통합을 주장했습니다. 향후 이 통합파는요, 요즘에 이제 이 진보신당이 자체적으로 좀 안정화가 돼가는 과정에 통합이 요즘 워낙 얘기가 많이 나와서 지금은 진보신당 탈당파 혹은 탈당파 이렇게 지칭이 돼서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향후에는 그렇게 지칭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정말로 좀 통탄스러운데요. 이때 비국참 진보 통합을 통한 통합과 연대의 세력화, 즉 새 진보 통합 연대의 세력화와 창당 가능성까지 언급했었는데요. 저는 이것이 오히려 고립과 분열을 자초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진보 대통합을 위해서 백의종군 그리고 진보 변혁의 길에 본회에 참 결단을 하겠다라고 했었다면 저는 진보 대통합의 물꼬가 좀 더 빨라질 수 있었을 것이고 지금 좀 더 구체적인 진행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안타까움과 좀 비판적 관점을 가지고 당시 새진보 통합 연대에 저는 출범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후 민주노총 내 일부 선별 대표자들과 정파들은 민주노총의 현장 분열에 대한 우려, 그리고 자유주의 세력이라고 이제 이 국민참여당을 얘기하셨죠. 자유주의 세력과의 통합 반대 등 민주노동당과 당시 진보신당 탈당파의 선통합 혹은 선통합 주장도 있었고요. 혹은 원론적으로 비국참이라는 입장을 각종 성명서 형태로 굉장히 격렬하게 발표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이후 민주노동당은 9.25 당대회를 대의원 다수의 명의로 소집 요구하였고 이때 제출된 향후 진보 대통합 추진 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진보신당의 구사대의원대회에서 5.3일 합의문 및 8.28 합의문이 부결된 조건에서도 그간의 합의 정신에 따라 진보 통합, 대통합을 바라는 모든 분들을 존중할 것이며 5.3일 최종 합의문에 동의한 국민참여당이 통합 대상임을 확인하고 8월 27일 구성된 새통치에 참여하는 모든 개인, 단체 및 정당과 함께 11월 노동자대회 이전에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을 건설한다. 구체적 추진 실정과 조건을 고려하여 현 수임 기간에 위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의 비판이 있는 걸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왜 굳이 9월 말까지로 서둘렀는가? 내부적인 논의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왜 굳이 9월 말까지로 서둘렀는가에 대한 비판이 당시 있었습니다. 이는 과정에서 진보 대통합 논의가 아래로부터 그리고 좀 더 대중적으로 공개되고 진행되지 못한 데 대한 질타와 아쉬움으로서는 타당한 내용이라고 보입니다만 절차적으로는 오해가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9월 말까지 새로운 통합 진보정당을 건설하겠다고 했던 것은 5.3일 합의문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 세력 개인이 이미 함께 약속한 사안이었습니다. 구사 진보신당 당대회에서 모든 합의문이 부결되었다고 하여 이 일정 자체를 폐기하거나 보류시킬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12.6 재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닥쳐온 상황이었으며 혁신과 통합의 창당 움직임이 물밑에서 제기되던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여기는 쓰지 않았지만 사실은 진보신당 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참여당의 기억자도 꺼내지 마라. 그것은 진보신당의 통합파를 도움을 주지 않거나 혹은 그 당시에 있었던 진보신당 독자파를 자극하기 때문에 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층부에 혹은 내부의 요구가 굉장히 셌었기 때문에 실제 이런 것들이 대중화되지 못했던 저는 과정도 있었다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를 두고서 당내 여론 수렴과 당원들의 일치보다 외부의 정치 정세가 더 중요한가 하는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만 제도권 정당으로서 이미 구조적으로 닥쳐오고 있었던 정치 일정에 둔감하라는 요구가 아니고서는 이는 현실을 반영한 문제 제기라고 저는 보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왜 쪽수로 밀어붙이는 식의 대의원 연서명 발현냐 하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소위 당권파라고 속칭 일컬어지는 현재 당 지도부의 패권적 사업 작품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깔려 있었던 얘기였던 걸로 보이는데요. 이는 수임기간 전체회의에서 장시간의 논의 끝에 결정해서 아래와 같이 합의했었고 결정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과도한 문제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좀 더 세련되고 원활한 당 운영에 대한 질타와 비판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의 겸허한 수용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현직 최고위원으로서 이 지점은 참으로 뼈아픈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임시당대 소집 여부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임기관이 대의원대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는가에 대한 일부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당원에는 중앙위원회가 소집하거나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소집대에 명시되어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선관위는 수임기관의 권한 범위 당대 의결상의 효력에 관하여는 우리 위원회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수임기관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6월 전당대회 결과와 그간 진행으로 볼 때 진보 대통합당 건설과 관련하여 수임기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므로 대의원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임기관 운영위원회에서는 절차상의 사소한 오해나 문제제기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요. 즉 그때 정세가 굉장히 민감하고 매우 조그만 것에 대해서도 많은 불신이 제기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동의하는 수임기관 운영위원들의 대표 발의로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명을 받아 당대회 의장에게 당대회 개최 공지를 요구하기로 하였다라고 당시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여서 이렇게 당대회가 소집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보신당 탈당파의 극렬한 반대와 민주노총 내 다양한 우려와 반대 의견이 있음에도 왜 굳이 국민참여당에 포함되는 통합 방안을 제출하였는가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는 이후 치루어진 서울시장 선거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서를 보건대 가장 안타까운 오해 지점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원론적으로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을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한국사회 변형 운동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토론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것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토론이 필요한 지점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탈당파 후 국민참여당의 단계적 통합을 염두에 두면서도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정파적 이해를 보다 우위에 둔 고의적 비난의 혐의가 짙은 게 아니었던가라고 저는 봅니다. 혹은 진보신당 탈당파의 정치적 지도력에 대한 과도한 기대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었던가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이 당대에 제출한 원안은 국민참여당은 물론 진보신당 탈당파들에게까지 향후 진보대 통합의 과정에서 함께할 것을 열어두는 아니었습니다. 밑에 각주를 보시면 이는 수임기간 전체회의에서 토론되는 전체회의에서 내내 토론 과정에서 거론된 내용이었고요. 이 의미가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 내내 거론되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이것이 선통합 혹은 단계론까지도 수용 가능한 아니다. 즉 단계론에 나가기 전에 국민참여당은 대상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수임기간 전체 회의에서 결론적으로 얘기가 되어서 제출된 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요 민주노동당 당대회는 65%의 찬성으로 3분의 2 정독수를 채우지 못한 채 원안이 부결되었습니다. 그 이후 진보대 통합의 중심 주체였던 민주노동당, 제가 중심 주체를 민주노동당으로 두는 이유는 진보신당은 9월 4일 당대회 이후에 독자 진보정당의 입장을 천명하였기 때문에 스스로 현재 진행되는 진보 대통합의 주체가 아님을 밝히신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진보 대통합에 관련해서는 이제 주체가 민주노동당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가 어디까지 했죠? 그래서 중심 주체는 민주노동당은 진보 대통합과 관련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강경시도당, 지역위원회 등과 함께 간담회를 통해서 그간의 평가나 이후 진로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고민 등을 모아가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절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 엄중한 현실적 고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재 진행된 간담회 진행을 두고도 왜 부결된 당론을 자꾸만 이렇게 들춰내는가, 당론 위반이다, 혹은 지도부의 저열한 꼼수다, 이러한 일부의 비판이 또 있기도 합니다. 이런 와중에 가장 최근인 11월 3일 새진보통합연대는 지역대표자회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회 브리핑 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보대통합의 자초위기 속에서 새로운 진보통합을 위해 통합연대 역할이 막중함을 인식한다. 2. 12월 10일까지 진보대통합 정당 창단을 결의한다. 2. 진보대통합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 대중조직, 단체, 개별 인사 등의 참여를 광범위하게 열어놓고 진보대통합 정당 창당을 추진한다. 3. 추진 방법과 과정은 제 진보정치 세력들과 협의해서 결정한다. 4. 이를 위해 새 진보통합연대는 창준일을 전환한다.
이를 두고서 언론에서는 원샷 통합 혹은 3자 간 통합 논의 진행 등 다양한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자 간의 빠른 통합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거쳐야 될 절차와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물에서 숭늉을 찾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논의를 해봐야 되겠죠. 새 진보통합연대의 대브리핑 자료의 내용은 향후 진보대 통합에 대한 자체 로드맵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형은 이거 말고 내부형이 있으시더라고요. 뭐 이런 것도 언론에서 몇 가지 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맨 뒤에부터는 경향신문에도 내부 일정까지 좀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내부용은 언론에서 말하듯이 3자 간 통합을 신사락당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 새통추를 기반으로 향후 제진보정치 세력들과 협의 및 결정을 위한 원탁회의를 구성해 간다는 좀 더 구체적인 그런 내부 로드맵인 것을 읽힙니다. 일단 진보 대통합의 물꼬를 다시 틀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환영합니다. 그러나 아직 창준이로 전환하겠다고 뭐 선언하셨지만 창준을 전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새 진보통합연대가 3자 간 동등한 자격으로 신설합당 논의를 주도하려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못하고 법적으로도 이게 별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내용상 과도하기도 하고요. 새통추 내에도 현재에도 국민참여당의 진보대통합 참여에 대한 사상적 견해와 정파적 이해가 일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한 원탁회의 구성은 빠른 논의를 양보하기에는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민주노총 내에서도 새통추 상황과 마찬가지로 국민참여당의 참여에 대한 근본적인 반대 입장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민주노동당의 구의호 당대가 부결된 상태이고 국민참여당에 대한 참여를 재론하는 것은 당론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세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새 진보통합연대의 11월 3일 결의를 환영하면서도 이런 현실적 조건과 중증적 과제에 대한 해법이 없이는 진보대 통합의 길로 빠르게 전진하기 어려운 것이 엄연한 객관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보신당 구사당대 부결, 새 진보통합연대 구육 비국점 진보통합선언, 잇따른 민주노총 내 각종 선언과 성명서들, 그리고 민주노동당 구요 당대 부결, 이 모든 과정들은 참으로 안타깝고 통탄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 각자의 이유가 있고 또 견해와 주장이 있습니다. 결국 해답도 여기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꿈속이 아닌 현실에서 진보대 통합을 이루려면 언론 플레이를 통한 주도권 선점이나 지분 확보를 위한 비열한 꼼수 등 모든 가식을 걷어내야 합니다. 진정성 있는 접근과 공식적인 협의기구를 통한 진행, 대중적인 토론, 투명한 공개, 책임있고 무거운 집행을 해나가야 합니다. 지난 1년 가까운 시간의 힘든 논의와 진통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입니다. 이제 더 이상의 시행착오를 하는 것은 민중들에 대한 죄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혁운동의 대의와 민중들의 생존을 위해서 복무하는 진보대통합, 이것이 우리의 해답이고 과제입니다. 한마디만 끝으로 말씀을 마치면 시간이 노동자 대회 때까지 얼마 남지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만 저는 공식적인 공당으로서의 당내 절차의 문제를 간과해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내부의 문제가 또 다른 복병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빠른 논의를 위해서도 보다 신속한 논의를 위해서도 구체적이고 매우 공식적인 그리고 무거운 그리고 정말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A부터 Z까지 총론과 강론까지 최대한 일치된 조건 속에서 각종 선언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것이 현재 조건에서는 가장 빠르게 진보대 통합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함께 대적을 하고 가시면 우리 진보대 통합의 활로는 열릴 수 있다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해선 민노당 최고위원께서 그동안에 이제 진보대 통합 과정을 좀 평가하면서 또 당 내적으로도 일단 국참당과의 통합을 인정하면서도 당대적 통합을 얘기하면서 일단 이제 반대했던 것에 대한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진보신당 탈당파로 표현하시나요? 이제 탈당파 쪽에서도 민노당 당 구의호 당 임시대대 앞두고 이제 비국참 진보통합 선언 이런 것이 좀 과도한 거 아니었느냐 이런 좀 민노당 안타하게
정파들의 불필요한 오해나 그러한 어떤 비방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 좀 극복돼야 되겠다 뭐 이런 좀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예민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진보 통합연대가 앞으로 창준위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볼 거냐? 그것이 과연 법적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창준위로 전환했을 때 그 당적 대우를 할 건지 뭐 이런 문제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토론을 좀 재밌게 하려고 일단 제가 가끔 질문을 할 텐데 지금 질문 하나 해도 되겠죠? 이혜선 최고님. 왜냐하면 이따가 토론할 때 좀 쟁점으로 좀 확인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새진보 통합연대가 그 창준위로 전환하는 게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단답형으로. 예스냐 노냐 한번 말씀드리면 예. 나중에 이렇게 토론하고. 아니 뭐 창준이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당을 창당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갖추기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형식적으로 창준위가 만들어지면 당적 대우를 하는 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 과정이 있다면 뭐 당연히 함께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해야 되겠죠. 아무튼 이게 아주 뭐 우리 민주노동당 내에서 좀 민감한 문제로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게 됐던 거고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재영 의원님께서 발제해 주겠습니다. 저는 수원 광명간 고속도로 때문에 30일 동안 지금 길거리에서 춤막춤을 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은 분포에 보면 수리산이 참 아름다운 산이 있는데 뚫지 마라. 그래가지고 지금 지역에서 계속 싸우고 있는 와중에 이 통합을 항상 고심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래서 오늘 발제를 하게 됐습니다. 발제를 하게 됐는데 이거 발제하면서 이제 정리하면서 옛날에도 한번 제가 이제 당대에 실었던 것도 있고 참여당과 관련 부분에서는 이제 그 입장을 밝힌 적이 있는데 화장실 똥 놓고 무슨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고 화장실 오면 이게 똥이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고 또 식은 커피 같은 건 잘 안 먹는단 말이죠. 이게 급해가지고 나중에 식으면 안 먹는데 그런 이제 대체적으로 그런 분위기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무슨 어떤 정당이나 어떤 정치인들이 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 민중들이 아래로부터 민중들이 삶과 직결돼서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사돼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뭐 안철수 박원순에 대한 정치적 의미는 다 아실 겁니다. 뭐 요새 뭐 조중동에서도 계속 나오고 일반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20대 뭐 30대 40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이것은 사실 저는 우리 진보 정당들도 저는 이제 이렇게 많이 현장에서 만나보고 뭐 장사도 해본 적이 있고 경험을 해서 느끼고 있었는데 우리 진보 정당도 그걸 경험을 못했던 것 같고 또 보수 언론들은 새삼스럽게 뭐 20대, 30대, 40대가 새삼스럽게 뭐 고용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들고 나오는 이제야 느끼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여기 한번 보세요. 보면 저도 하도 많아가지고 2900이니 뭐 3초땡이라든지 동태라든지 이런 많은 용어가 있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조선일보를 보면서. 조선일보가 요새 많이 부각을 시키잖아요. 이런 식으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요번에 안철수 박원순에 대한 것은 사실 기본 양당 구도, 사실 진보정당은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양당 구도를 대중들은 많이 의존을 하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사실 노무현 때 경제 망쳤다 그래가지고 이명박 찍어줬는데 경제 대통령 뭐 해가지고 이명박이 하여간 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 이런 사람 무조건 찍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도 많이 찍었는데 사실 그게 순사기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제3의 정치 세력에 대한 대중적 분출이 있는 겁니다.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되고 이게 바로 안철수 박원순 효과다,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걸 보면 지금 뭐 아시겠지만 제가 요거는 박원순 시장 처음에 막 안철수 태동할 때 글을 썼었는데
그때하고 똑같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통합과 연대입니다. 그리고 통합과 연대는 문재인 통합과 연대는 민주당을 혁신해서 정확히 얘기잖아요. 혁신적 민주당 중심의 통합 야당입니다. 통합당을 만들자는 거예요. 민주당 대통합당을 만들자는 거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 그쪽으로 들어가죠. 들어가면 사실 시민사회 진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중적인 관심은 안철수, 박원순으로 다 지금 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진보 진영은 완전히 존재감이 상실된다. 이런 부분을 이제 와서 느꼈다라는 것은 상당히 무능한 거죠. 일반적인 사실 시정에 있는 일반적인 대중들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정치를 20년, 30년 했다는 그리고 또 진보 정치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이제 와서 야 이러다가 민주당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중간층이 빨려 들어가서 우리는 완전히 이거 되겠구나라고 이제 느꼈다면 사실 무능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치적 의미를 제가 좀 정리를 해봤고요. 6페이지 보면은 이거 다들 보셨을 겁니다. 지금 이런 지표가 변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도 지금 하락하고 있고 문재인도 지금 침체 상태이기 때문에 안철수, 박원순에 대한 대중적인 기대와 욕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고 진보 진영에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6페이지 가운데 보면요.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진보 통합당이 성공했으면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통합당 후보가 부상하면서 범야권 후보가 되든지 아니면 서울시장 선거에서 우리 후보가 일정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민주당 중심의 야권 통합당 운동에 일정 견제가 가능했으나 시기를 놓치면서 오히려 이것이 민주당 중심의 야권 통합 정당 노선을 지원해주는 결과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세계 역사상 많이 나오는데요. 우편향을 저지한다는 논리가 오히려 중도 자유주의 민주당의 세력화를 지원해주는 대중적 우편향을 강화시켜주는 우편향을 저지한다면서 좌편향으로 가면 결국 우편향과 같은 동전의 한 양면이다. 이것은 변혁의 역사의 진리입니다. 100년, 200년 전에도 보면 좌편향이 마치 우리 노동자 계급이라든지 민중적인 원칙과 정체성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좌편향으로 해서 자유기회주의로 가면 결국 우편향이 되는 우익기회주의와 동절의 양면의 정치적 결과를 초래하더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도 우리 한국 정치사에서 분명히 드러났다라고 생각되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무슨 통합회 연대에서 동지들이 중대한 결단하는 것에 대해서 대대로 환영하고 또 존중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과거의 그런 부분에 대한 특히 여기 우리 민주노동당이라든지 우리 활동가들이 아니고 민중에게 진보 대통합을 절실히 영원한 민중에게 지금 보면 완전히 실망을 주고 이제 기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기대하고 있지도 않는 1년여 동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완전히 좌절을 준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저는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이것이 현재의 국면이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의 문제처럼 한나라당은 이제 천막 당사식으로 또 들어가겠죠. 중앙당도 없애고 민주당 대통합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진보 정당과는 상관없는 식으로 지금 아무도 표현을 안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지도자들이 반성해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반성하는 자세가 없고 아직도 과거의 구태를 답습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운동의 경과 현황 같은 경우는 지금 앞으로 두 동지께서도 쭉 말씀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또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죠. 이혜선 동지께서 그 부분이기 때문에 반복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현실적인 차원에서 이번에 통합운동을 하면서 저는 당내 세력관계, 민주노총의 세력관계 등을 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동지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정리한 부분을 간단히 제가 같이 한번 논의 좀 해보죠. 7종 맨 마지막 줄에 보면요. 원래 당 주류의, 이게 민주노동당입니다. 당 주류의 일부에서는 통합정당 내에서 통합정당이 만들어졌을 때 과거와 같은 헤게모니 경쟁이 반복되는 현상을 기피하면서 진보신당과의 통합에 소극적이었다. 이것은 사실 최고위원회에서 통합을 최고위원들이 아주 격렬하게 논의했었습니다. 진보신당하고 그 사람들하고 또 뭐 합치는 게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주장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논의도 있었고, 하여간 오랜 장기간 동안에 최고위원회에서 격렬한 논쟁이 있어 왔었던 거죠. 거기에 기조에는 사실 과거로 회귀하는, 과거의 그 정파 논쟁이 누구 잘못을 떠나서 그러한 정치 구도에 대한 기피 현상이 있었죠. 그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 계속 그 상황은 변합니다. 민중들이 밑에서부터 거세게 통합당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러나 객관적인 현실의 변화와 대중적 요구의 진보 통합이 대세가 되고, 통합이 참여당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생기자 판단의 변화가 생겼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판단의 변화가 생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동지들은 참여당이 합류하면은, 특히 이제 통합당이 만들어졌을 때 그 내에 이제 또 지금은 좀 구도가 변했지만 진보 교인이라든지 뭐 하여간 좌편향 동지들은 저는 그 비판하는 사람인데, 그 동지들을 존중하면서도 좀 비판하는 사람인데, 그런 좌편향 노선을 참여당에 들어오면 견제가 가능하겠다라고 판단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다면은 일단 그 헤게모니 투쟁에서도, 당내 헤게모니 싸움에서도 그 과거 같은 양상이 반복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당내 정파와 민주노총 정파의 한계점을 우리가 혁신을 해야 되고 문제점을 지적하지만, 현실 조건 속에서 민중이 요구하는 진보 대통합을 만들었을 때 그 정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잘 세력관계를 이해하고 그 동지들의 그 역사를 잘 이해하면서 어떻게 이 통합이 되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하나로 묶을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가 통합하면서 그 원론적인 얘기만 항상 한다든지, 그리고 이런 관계를 무시하고 발언 중심의 자기 주장만 얘기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실패로 그 귀결되는 하나의 요인이 됐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참여당 문제입니다. 다음 페이지면 참여당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정리를 했는데, 뭐 유시민 개인에 대한 그 뭐 성향이 뭐 정당 상향뿐이면서부터 과거 노무현 정권 시절에 그 신자유주의 정책, FTA에서부터 비정규직 문제에서부터 이라크 파견 문제, 과거의 그런 정책,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는 이제 비판은 많이 하지만, 참여당이 왜 우리 그 진보 정당들하고 통합당을 만들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도 좀 정리를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참여당 문제는 그 어떤 정파적인 그 정치 공학적인 문제로 우리가 보는 것은 아주 저급한 수준이고요. 참여당 문제는 신자유주의 금융화 모순이 격화되면서 한국 사회의 급격한 계급 변동에 의해서 초래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정치적으로 참여당과 민주노동당 등 진보정당과는 양당 상호 의존성이 있습니다. 서로 필요하니까 뭉치자 그러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과학적으로 보면 그 신자유주의 금융화가 초양극화가 되면서 요새 월가시 보면은 옛날에 우리는 8대2, 제가 그 2008년도에 그 총선할 때 민생본부장 했는데, 그때는 우리 구호가, 민주당 구호가 8대2였습니다. 8대2. 9대1 하는 거는 좀 너무 좀 센 거 아니야. 뭐 이렇게까지 그때 얘기했어요. 근데 요새는 99대1이잖아요. 그죠? 세계가 변한 겁니다. 이 세계 금융 신자유주의 금융 자본주의 모순이 격화된 거죠. 그래서 세계적인, 이것은 미국이라든지 무슨 한국 사회에서만 그 공감을 얻는 게 아니라, 이번에 미국 월가 지금 막 체포하지 않습니까? 세계 민중이 공감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세계 자본주의가 금융 자본주의로 그 모순이 격화되면서 그것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2007년도 세계 금융공황이 왔죠. 그것이 해결이 안 됐어요.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위기 국면으로 지금 치닫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세계 민중이 지금 분노하고 있단 말이죠. 이 속에서 한국 경제도 거기에 고들의 치환이 된 거죠. 근데 참여당은 뭡니까? 참여당은 사실 그 민주당의 지지층과 우리 진보정당의 지지층이 거의 뭐 반반이든 하여간 공존하고 있죠. 공존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공존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사실 참여당 같은 경우 지지층 뭐 다 여기 동지들도 동의하시겠지만은 그 불안정한 고용을 가진 청년 노동자들, 그죠? 많이 유시민 뭐 노빠, 그죠? 그리고 그 위기에 처하고 몰락해가는 자영업자들이 많이 특히 학원 원장들 보면 참여당 지지들 많아요. 근데 요새 우리 군포도 보면 학원 다 날라갑니다 요새. 그러니까 이런 옛날에는 그래도 좀 중간층으로서 좀 진보 정당은 좀 센 것 같고 운동권 정당 같고 자기들은 이 노동 무슨 계급 의식은 아니지만 약간 반 정권 차원에서 참여당 유시민 노파를 했는데 지금 세계가 변한 겁니다. 변했기 때문에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참여당은 민주당으로 가든지 아니면 진보정당과 함께 하든지. 근데 세계가 객관적인 현실이 변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 가면은 저는 50%도 안 따라갈 거라 생각합니다. 참여당 당원도 안 따라가는데 지금 청년 실업 문제, 박원순 이번에 박원순 시장 그 비정규직 문제에서부터 시립대에서부터 폭발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그 관심을 갖고 있는데 참여당 당원들이 민주당으로 들어가면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죠. 도리어 이쪽으로 오면서 흡수될 것이다라고 생각되고 이것은 그 객관적인 변화 속에서 우리가 진보정이 흡수하고 그 반신자유주의 투쟁 대열이 확산되는 겁니다. 이것을 왜 거부하느냐? 민중이 요구하고 민중적 요구에서 그 요구하는 것을 누가 거부한다는 말이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 문제를 제기했고요. 그다음에 상호 의존성이라는 것은 여기 그 가운데도 나오지만은 사실 그 유시민 같은 경우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유시민 같은 경우는 민주당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민주당 들어가서 지금 그 손학규 있고 호남 주주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도 당권 헤게모니 싸움이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기 때문에 단지 요새 통합과 혁신과 통합의 문재인이 친노 세력으로서 같이 하자. 같이 하면 우리가 지금 구민주계를 세력에서 압도하면서 일정 우리가 그 민주당도 혁신시키면서 지분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계속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아시겠지만은 그 유시민 같은 경우는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그 문재인과 같이 해가지고 들어가서 그 세력을 잡을까 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쉽지 않다고 판단을 했죠. 요새 보십시오. 그 뭐 민주당이 사실 뭐 민주당도 우리 진보 진영 헤게모니 싸움이 없겠습니까? 그 지금 그 헤게모니 투쟁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 유시민이 지금 요구하는 그 진보 정당과 제3 정치 세력을 구축하는 게 자기의 정치 입지에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진보 정당도 그 유시민을 흡수했을 때 그 제3 정치 세력으로서 한나라당, 민주당 양강구도에 대비되는 유력한 제3 정치 세력으로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양자 그 상호 의존적인 생각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진보 지정이 그 훼손 당하고 그 혼란이 있지 않겠느냐 이게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그 민주노동당 그 진보정당과 참여당의 그 상호 의존성이지만 이거는 민주노동당 진보정당이 선행 우위적 상호 의존성입니다. 유시민은 대선을 보고서 이후에 이제 민주당과의 이제 선거 연립이라든지 그 안에서의 자기 정치적 입지를 만약에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총선이에요. 내년 총선 때 원내교섭단체 20석을 과연 우리가 그 만드느냐 그리고 20석을 만들어서 민주당이 과반수가 되지 않으면서 같이 합쳤을 때 과반수가 넘느냐 이러면 혁명적인 정치 변화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만약에 총선에서 우리가 원내교섭단체를 진보정당이 통합당이 만드는 순간
어떤 특정 개인의 정치적 입지는 구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정할 수 있죠, 우리가 충분히. 왜냐하면 2004년처럼 대중적으로 그냥 통합당 가입운동이 막 일어날 텐데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모든 언론이 대중적으로 야 어떻게 통합당이 20석을 쟁취했고 이제는 통합당 없으면은 민주당도 제대로 못 움직인다 뭐 이렇게 지금도 그런데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그건 기우다라고 생각이 돼요. 총선 때 우리가 우리의 전략적 목표를 20석 이상 최대한 원내교섭단체를 목표로 해서 우리가 똘똘똘 뭉친다면 우리가 그것을 딱 얻는다면 유시민이라든지 누구든지 뭐 설사 나는 그 노회찬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됐어요. 그래서 뭐 선거를 반대한다 막 이렇게 개인적 의견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의 유력한 통합당이 대중적 토대를 박은 상태에서는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 통제가 가능하다. 요번에 한 부분 블록에서만 반대를 해도 뭐 대의원대 3분의 2가 안 되는 게 지금 우리 진보정당의 현실인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다. 그래서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참여당과 부분은 우리 이제 민주노동당이 운동권 정당이라든지 노동 계급 정당이다라는 이미지가 대중적으로 고착화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통합당이 노동을 중심을 하지만 노동 계급을 중심을 잡지만은 계급 연합당으로서의 대중적 정당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정치적 상징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 중심의 원칙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요번에 서울 박원순 시장 때 보면은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박원순 시장 거기 레디앙에도 글이 나왔잖아요. 9월식 선거연합. 그러니까 노동 대중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니 뭐 최고역 후보가 뭐 1% 2%밖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대중적으로 상층 정파에 있는 사람들은 뭐 얘기를 하겠지만 대중들은 안 따릅니다. 절대로 안 따르죠. 이번에 증명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유력한 독자적인 힘이 없으면 대중은 우편향되는 것으로 방치하는 것이다. 우편향됩니다. 통합과 연대, 혁신과 통합해서 뭐 박원순, 조국 문재인 해가지고 민주당에서 큰 대한정당식으로 이렇게 치고 나오면 현장이 흔들립니다. 지금도 막 들어오고 있는데 현장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걸 민주노총 상층부에서 연맹 상층부에서 내리먹인다고 이게 듣겠습니까? 제가 경험으로는 선거하는데도 안 옵니다. 선거 시기에는. 고생은 많이 하는데 뭐 1%, 2%, 3%, 4% 나오는데 노동 대중들이 안 오죠. 우편향으로 간 겁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도리어 참여당을 우리가 흡수하고 통합하는 것은 노동 중심의 원칙이 훼손되는 게 아니라 확장되는 것이다. 확장을 위해서 우리 참여당을 견인하는 것이지 노동 중심을 훼손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원칙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이때까지 많이 얘기가 됐는데요. 통합연대의 동지들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면서 그렇지만은 이게 상층 중심의 논의가 계속 또 반복이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층 아래로부터 진보 대통합당의 대중동 운동이 전개돼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진보적인 대표자들이 손에 손을 잡고 현장과 지역을 누벼야 된다. 상층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현장과 지역을 누비면서 이 통합당에 대한 것을 설득하고 감동을 주는 그런 아래로부터 운동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통합당 분위기가 지나가면서 민주노총의 제2 정치 세력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싸늘해졌는데 완결된 형태 처음에 우리가 목표로 했던 것 같이 완결된 형태의 제2노동자 정치 세력화는 안 될 수는 있어도 우리는 추진을 해야 됩니다. 밑으로부터 현장 대중들을 단순히 참여시키는 게 아니라 통합당에 참여시키는 운동뿐만 아니라 새로운 노동 계급의 정치 세력화의 주체로 세우는 일을 우리는 모든 역량을 기울여가지고 당과 민주노총 합치면서 해야 된다는 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노총 내 정파들도 이런 부분에서는 책임을 해야 됩니다. 이제 대충 3자 통합이 되는 것 같으니까 우리 정파들 상층에서 논의해가지고 가자.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통합과
연대 같은 경우는 민주노총 중앙파하고 많이 얘기가 되는 것 같고, 또 당 우리 그 주류 같은 경우는 전국회의하고 많이 교감이 있기 때문에 당과 민주노총의 정파들이 이제 그 노동자 정치 세력화의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서는 지금 그 이해선 동지도 얘기했지만은 통합연대가 좀 요번에 언론 플레이라는 등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이 동지들이 앞으로 그 진보대 통합당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과거와 다른 그런 민주적 입장에서 우리가 구전 동의하는 입장을 세운다면은 저는 배려를 하고 존중해 주자. 그래서 대범하게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을 민주노동당에서 해야 되는 것을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럴 때 이 민주노동당이 대범한 통합을 기치로 해서 이후에 초지일관에, 앞으로 이제까지도 초지일관에서 이렇게 나왔죠. 초지일관한 자세를 밀고 나간다면 누가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중들이 그 민주노동당을 신뢰하고 인정해 줄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좀 대범하게 뭐 절차적인 잘못이나 실수나 이런 뭐 부족한 부분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것을 다 끌어안고 대범한 통합 정당의 기치를 가지고 크게 끌어안자,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좀 발제가 조금 길어졌지만 좀 간단하게 제가 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늦게 오신 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 이제 결과를 이제 보면서 그동안에 이제 진보 정치가 너무 무능했다, 둔감했다, 대중의 여론을 따라잡았다, 뒷북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3자 통합 국면이 새롭게 재개되고 있는데, 이게 어찌 보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분발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적파 비판할 수는 있지만, 지금 민주노동당이나 통합연대나 민주노총 내에서 적파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상호 조정과 합의 정신으로 잘 공조익들이 뭉쳐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도 있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참여당과 통합을 우편향으로 보면 안 된다. 이것은 오히려 상호 보존적인 관계이면서도 기존 진보 진영의 선행 우위성을 갖고 가는 우리에게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사실 나중에 총선 이후에 일정한 교란이 있더라도 그것은 대중적으로 우리가 결코 불리한 게 아니다, 뭐 이런.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게 이제 구조적인 십자가주의의 위기, 구조적 모순의 반영으로 중간 세력이 좌클릭하는 걸로 봐야 된다, 이런. 그 다음에 앞으로 3자 통합이 상층 통합이나 이제 지분 다음하고 가지 말고 아래로부터의 대중운동으로 좀 갔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민주노총이 10만 당원 가입운동을 3자 통합당과 관련돼서 지금부터 시작하자 결과에 어떤 미리 예단하지 말고 아래부터 대중적 조치를 좀 세워가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약간의 논쟁거리를 위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송지영 동지는 지금 민주노총이 그 10만 당원 조직화가 총선 전에 시작하거나 그것이 가능하다고 좀 보시고. 일단 뭐 10만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고요. 일단 뭐 10만이 되든 만이 되든 2만이 되든 우리가 통합당이 만들어졌으니까 당원을 해라, 당원화 운동 이런 식으로 가지 말고 이때까지 비판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노동자들이 진보 정당의 중심 주체로 세우는 뭐 현장위원회라든지 현장 지역위원회라든지 그들의 권한과 그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이라든지 그들의 논의 속에서 어떻게 그 당 중심성을 가져갈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그 프로그램 속에서 좀 진행하자. 그러면 뭐 만이 되든 2만이 되든 그거 중요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계속 진행형이기 때문에 총선, 대선 이후에도 우리 노동자 정치 세력화는 지금부터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정파들 그리고 민주노동과 민주노총이 합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곧이어서 이제 김장호 동지의 세 번째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으니까 한 20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그렇게까지 안 걸릴 것 같은데요.
많이 하셔도 됩니다. 우선 굉장히 답답해 있던 와중에 어쨌든 3자가 통합되어야 하고 원샷으로 가자. 하여튼 이런 식의 결단이나 합의가 나왔다는 것이 거의 자초 위기에 빠져 있고, 하여튼 이러한 진보대 통합이 기사회생했다고 저는 표현을 쓰고 싶고요.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도 시작에 불과하고 이 밑에는 아까 이해선 농지의 발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렇게 정황은 이 역시 간단하지 않다. 하여튼 이런 것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작에 불과하고, 더더군다나 진보적인 집권정당 건설의 길로 이걸 모태로 해서 발전하기까지는 정말 반발자국도 못 내린 거다. 이런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기사회생하고 있는 이 진보 대통합 운동을 궁극적으로 어떤 진보적 집권정당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하려고 이걸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해서 좀 원론적이고 근본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문제의식이. 이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전국회의는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 그러니까 한 3년 전이죠. 2009년도에 총노선 선포대회라는 것을 가지면서 노동자 중심성이 기초하고 민중이 주도하면서 수권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진보정당 건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노동운동은 바로 그런 집권을 위한 노동운동으로 전환돼야 된다 하는 총적 방침을 2009년도에 결정을 하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결정했던 것이 우리의 진보 대통합 운동을 단순히, 그러니까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합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를 뛰어넘는 어떤 노동운동의 큰 전환, 그리고 진보진영의 어떤 아주 근본적인 전환으로서의 집권정당 건설의 문제를 그 당시에 3년 전에 결정을 한 바가 있고요. 최근에는 구체적인 실현 방도로서는 3자 통합이다. 이렇게 이제 기본 기조를 결정한 그런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최근에 이제 구체적인 정세를 반영해서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근데 이런 전국회의가 이렇게 결정한 총적 방침이나 3자 통합론에는 아주 중요한 어떤 핵심 쟁점이 사실 녹아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도 익히 알고 있었고, 이제 그런 이제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노동자 중심성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하고, 그 다음에 참여당 어떻게 할 거냐. 결국 이 두 가지가 이제 노동자 중심성에 기초하고 민중이 주도하고 수권 능력을 가진 정당을 건설하자는 이 안에는 그대로 추상적인 표현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런 거고요. 이제 그런 데서 일단 1차적으로 저희들이 원칙적인 면에서 근본적으로 선을 긋고 간 거는 어떤 거냐면, 첫째로 민주 대통합당, 손학규나 최인영 이렇게 얘기하는 이인영인가요? 하는 어쨌든 집권당을 건설하려면은 박근혜도 집권이고 우리가 민주당에 다 들어가면 집권당 되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공학적으로 집권당이 되기 위해서 그냥 민주 대통합당으로 확 들어가서 지분 좀 받아갖고 집권하자, 이런 의미의 집권당이 아니다 하는 것이 이제 그건 우편향으로서 정확히 정리를 하나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해서 노동자 계급의 중심성에 기초한 집권당을 건설한다고 해서 무슨 계급정당, 순수 사회주의 정당,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건 이제 어떤 3자 통합론이냐, 세부적으로 단계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아니라 원칙적인 집권정당의 기본 모습에 있어서 사회주의적인 계급정당이나 또는 민주대통합당, 민주대연합당, 이건 아니다 하는 것을 일단 저희는 원칙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핵심 쟁점으로 들어가 있는 노동자 중심성과 이제 참여당 문제 중에서 저는 특별히 노동자 중심성의 오늘 발제의 비중을 많이 할애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노동자 중심성에 기초한 집권정당 건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럴 때만이 이제 우리가 이제 보수적이거나 무슨 의회주의에 빠지는 그런 이제 정당으로 빠지지 않고 우경화가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노동자 중심성을 실현해 간다는 거에 대한 이 민주노조 운동 우리 내부에, 또는 진보정당 운동 전체의 과학적인 전략 전술, 진짜 노동계급적 사상과 이론이 녹아있는 이런, 그 다음에 그런 것이 관철되는 수단과 방법에 입각한 노동장 중심성의 실현,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굉장히 감성적이고 정서적이고, 이거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당이론적인 이런 접근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실패하는,
근데 이런 거를 저는 진보 대통합운동 과정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봤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과 관련돼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일단 그럼 노동자 중심성이 실현된 집권정당 건설이라는 것이 도대체 이제 왜 제기되는가? 그러니까 노동자가 왜 집권하려고 하냐? 노동자가 왜 집권정당을 건설해서 집권하려고 하냐 하는 문제겠죠. 그전엔 그런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시대의 요구이고 우리 노동운동 자체의 요구였다 하는 것을 이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건 뭐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뭐 자세히 얘기해봐야 뭐 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시대와 우리 노동운동 발전에 아주 근본적인 요구를 담고 있는 것이 이제 집권노동운동, 집권정당의 건설이지만 이 문제를 풀려니까 그 시발점에서 딱 걸려있는 것이 결국 진보정당의 분열. 문제가 이제 시발점에서의 장애물로 이제 다가오고 있었고 어쨌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쨌든 노동자 중심성에 기초한 집권정당 건설을 하는 데서 굉장히 선행 조건으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진보 대통합 문제를 이제 풀어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따라서 진보 대통합 문제는 무슨 민주노동당의 3층, 진보신당의 3층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노동계급의 요구였고 또 노동조합 운동에서 아주 굉장히 필수적인 그런 요구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진보 대통합 문제를 하는 것이 노동자 중심성을 해결하는 데서 선행 공정인 것은 분명하다. 이거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노동자 중심성을 진보 대통합 운동 또는 새로운 진보 정당 건설 과정에서 실현하려면은 그 본질은 민주노총당을 건설하는 거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민주노총당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민주노총이 추진위원 한 10만 명 만들어가지고 예비당원 만들어가지고 양당을 압박하면 민주노총 얘기를 다 들을 거 아니냐. 근데 이걸 못하기 때문에 양당 합의도 안 되고 진보 대통합도 안 되고 이런 탄식의 목소리들이 곳곳에서 나왔어요. 이게 왜 안 되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오히려 패배지와 청산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민주노총은 당해도 싸.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10만을 못 만들고 양당을 우리 실력으로 압박을 못 하는데 양당에 놀아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가는 이런 이제 극단적인 이 상황들이 자꾸 조성이 되는데 이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첫 번째 세워야 될 원칙 중에 하나는 진보 대통합당 건설 또는 진보 대통합 운동에서 노동자 중심성을 실현한다는 첫 번째 원칙 문제는 민주노동당 중심성을 고수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노동당의 중심성을 확고히 고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노동자 중심성을 실현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면은 너는 전국회의고 민주노동당은 자민통일이니까 한패거리니까 민주노동당 중심성을 고수하는 주장을 할 수 있겠지. 현실을 봐라. 배타적 지지 무력화돼 있고, 민주노총 중지, 민주노총 대의원대 가봐라. 거기 진보신당 당원, 사회당 당원 쫙 깔려있다. 조합원들 양비론이고, 세액공제 안 해준다. 이런 얘기들을 사실은 이제 많이 하는 거를 이제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민주노동당이 무슨 전국회의 어떤 정파적 이해관계가 걸려있다. 이런 문제를 저는 말씀드린 게 아니라, 민주노동당을 건설했던 것은 민주노총과 진보진영의 공동의 자산이라는 거죠. 그 공동의 성과였고, 이거를 이렇게 부정하는 순간, 우리 이제 역사적인 어떤 청산주의와 패배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일단 그 자체를 이제 하나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민주노동당의 중심성을 고수하는 것이 왜 중요했냐 하는 그 실천적인 입증은, 그럼 9월 4일날 진보신당 대의원대에서 부결되는 거에서 저는 명백히 입증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민주노총 전대호가 양비론에 빠져가지고 민주노동당도 한 표, 진보신당도 한 표 이렇게 됐는데 양당이 합의안을 가져와서 진보신당 당대회에 붙는데 부결됐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죠. 통합의 중심을 잃고 완전히 이 표류하는, 민주노총은 완전히 표류하는 이런 상황에 100% 빠지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명확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진보신당의 이렇게 당대회에서 부결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데에서 우리가 환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정확히 민주노동당의 중심성을 고수하면서 어쨌든 분열된 이 양당을 통합하는 것을 이제 시도했고, 그것이 설사 좌절된다 할지라도 민주노동당 중심성을 고수하고 다시 새로운 통합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이런 것이 이제 실현이 돼야 노동자 중심성이 실현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막 여기도 한 표 저기도 한 표 이렇게 갖고는 노동자 중심성을 과학적으로 실현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이제 실현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이제 민주노동 중심성이 곧 노동자 중심성을 실현하는 첫 번째 원칙이다.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하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노동자 중심성을 실현하는 것, 곧 이제 민주노총당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이제 주장이 있는데, 민주노총당이라는 이 주장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갈라서 나눠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노총당을 건설하는 주장은 좋은 의미의 민주노총당이라는 의미도 있고, 좀 이상한 의미의 민주노총당이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죠. 이제 좋은 의미의 민주노총당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노동당 중심성이라는 건 일단 인정하고, 그런데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관계가 맨날 세액공제나 해주고, 토표나 몰아주고, 이게 무슨 민주노당과 노동조합의 관계냐? 그리고 민주노총의 역할이 너무 없다. 뭐 이런 류의 문제제기 있잖아요. 그리고 민주노총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개인력을 높여야 된다. 뭐 이런 의미, 그리고 주체로 써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의 민주노총당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그건 정확히 맞는 말이고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고민거리 중에 하나인 거죠. 그거는 이제 좋은 그런 의미의 민주노총당이 필요하다 하는 건 맞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 진보정당이 이 노동계급을 주력부대로 민주노총을 주력부대로 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민주노총당 맞다는 거죠. 뭐 그냥 국민들이 민주노총당 하면 민주노동당 별로 안 좋아해. 이러면서 우리가 뭐 시민들한테 표 얻으려고 좋은 이미지를 하고 이런 거는 저는 별로 이렇게 의미 있는 그리고 좋은 태도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민주노총당이라는 게 맞다는 거예요.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당이죠. 그런 어떤 주력부대, 노동자 중심성이 실현돼야 된다. 이 주장으로서의 민주노총당. 이건 옳다 이런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민주노동당도 싫다. 진보신당도 싫다. 그러니까 저것들은 다 아예 해체시켜버리고 민주노총이 독자적으로 주도하는 정당을 새로 창당하자. 이런 의미의 제3지대, 노동자 중심의 제3지대식 창당론으로서의 민주노총당. 이거는 노동자 중심성을 실현하는 게 아니라 조합주의에 변형된 형태라고 이제 저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가게 되면 사실상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본질에 있어서 사실은 이 진보신당과 그 민주노동당 양당을 해체하고 통합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본질에 있어서는 민주노동당의 해체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가 이제 하나 발생한다는 거고, 그럼 민주노동당 중심성만 흔들리는 문제가 하나 발생하고, 또 하나는 실현 가능성도 없다는 겁니다. 이미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돼 있고, 또 일부는 진보신당 당원으로 돼 있는 조건에서 그 양당을 해체하고 민주노총당을 만든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요. 그럼 결국 민주노총당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노동당도 싫고 진보신당도 싫은 사람들이 모이는 소수파 새로운 진보정당이 만들어지는 결과만 낳게 되기 때문에 이건 새로운 분열에 이제 뭐 기결되는 것이 이제 명백한 조건에서 이 민주노총당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해체론식, 제3지대식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통합과 단결을 이뤄나는 그런 어떤 강력한 수단이 아니라 그 진정성이나 그 가슴 아픈 것을 이해는 하지만 실질의 기결점은 새로운 분열뿐이다. 밖에는 이제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점에서 혼란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민주노동당 중심성을 상실한다거나 또는 이제 그 해체론식, 양당 해체론식의 어쨌든 민주노총당을 제3지대식으로 주장을 하는 것은 어쨌든 그 노동자 중심성을 실현하는 길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이제 새로운 분열, 통합의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노동자 중심성이라는 의미를 정확히 하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노동자 중심성을 실현하려면 진보 대통합 과정에서 민주노총이 주도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으면 그 말을 틀렸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저도 그 말은 옳다고 봅니다. 근데 그 말이 어떤 뜻으로 이제 해석되면 문제가 생기냐면은 민주노총이 주도해야 되기 때문에 안도 민주노총이 내고 모든 것도 민주노총이 제기한 걸 다 받아라 이런 거죠. 그러면서 당보다 이제 무위에 서 있는. 근데 이거는 과도한 설정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노총의 진보 대통합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수행하는 데서의 민주노총의 역할을 과도하게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표현은 노동자 중심성, 그 다음에 표현은 민주노총 주도성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것은 정확한 의미에서의 노동자 중심성이 아니라는 거죠. 과도한 설정이라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되냐면 이미 당 위의 노동조합과 당과의 관계에서 당 위의 현실이 우리나라에서는 정리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이 주도하고 이런 당적인 어떤 운동 속에서 노동조합 운동이 결합되어 가는 방식의 현실로 이미 이렇게
굳어진 이 조건에서 노동조합이 이걸 다 제끼고 뭐 이렇게 주도해가지고 새로운 판을 만든다? 이거는 일단은 그 당 우위의 이 현실, 또 원리적으로 당과 노동조합의 관계, 이런 데서 굉장히 조합주의적인 견해다. 그래서 당적 정치활동의 우위성을 그 인정한 데 기초할 때만 변혁적인 어떤 이런 그 진보정당 운동이 열리지, 그렇지 않고 노동조합이나 대중조직이 당을 좌지우지 해버리면 그거는 사실은 변혁적인 정당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개량정당으로, 조합주의적인 정당으로 이게 빠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거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역량관계에서도 사실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 물론 민주노동당도 약하고 진보신당도 약하고 민주노총 없이는 사실 이제 또 스스로 걸어가기도 만만치 않지만, 실제에 있어서 민주노총을 돌아보면 민주노총은 자신의 요구도 해결을 못해요. 지금 타임오프나 뭐 자기들이 싸워야 될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정확한 이렇게 지도집행력이나 전투력을 발휘하지 못한 조건에서 고도한 이 복잡한 정치 사업을 민주노총이 주도해서 끌고 간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그 관념적이고 주관적인 설정이다. 하여튼 그래서 오히려 절충하고 매개하고 조종하고 그런 데 기초해서 압력을 행사하고 이런 정도의 역할이 필요했고, 그런 수준에서 보자면 저는 민주노총 잘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민주노총이 주도했어야 된다 이렇게 설정되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청산적이고 폐쇄적인 평가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안 됐으니까 민주노총 할 일 없으니까 가만히 있자, 뭐 이런 얘기밖에는 결론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일정하게 민주노총이 자기의 준비 정도나 그 조건 속에서는 상당한 역할을 나름대로 한 거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마지막 돌파구를 열어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이제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노동자 중심성 민주노총이 주도해야 된다는 것과 관련해서 아주 핵심적인 오해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주도해서 양당을 압박해서 무언가 새로운 진보정당의 출로를 열어야 된다는 그 말 속에는 굉장히 자의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당이 협상을 못하고 분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그럼 민주노총은 단결되어 있습니까? 그러면서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외국에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좌파노총, 우파노총, 여러 가지 노총들이 있는데 이게 하나의 단일 노총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정치 세력이 통합해서 준집권 세력이 되거나 집권하거나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뭐 칠레나 이런 데 경험, 역사적 경험을 보면. 그러면 우리도 양당의 통합을 압력을 하려면 우리 내부가 먼저 통합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건 빼놓고 양당만 분열되어 있다고 욕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당이 어떻게 됐습니까? 합의안을 가지고 왔어요. 532 합의안, 828 합의안. 누가 부결시켰죠? 노동운동의 정파가 부결시킨 거예요. 진보신당에서 노동운동의 정파가 부결시켰지 정당 세력이 부결시켰습니까? 거기는 노동운동의 세력이 부결시킨 겁니다. 지금 3자 통합 누가 반대합니까? 민주노총 내 정파가 반대하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 하지 말자는 거죠. 하여튼 이런 점에서 노동자 중심성이라는 그 표현이 좀 이렇게 자의적으로 주관적으로 씌워지면 안 된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그 노동자 중심성을 실현하는 어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노동자 중심성을 실현하는데 이념과 가치, 그 계급적 기초, 이념과 가치 531 합의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계급적 기초, 당원을 50% 이상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후보도 50% 이상을 만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대의원 구조에서도 50% 이상을 만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조직 운영에서도 50% 이상의 개입력을 가져야 되죠. 당장은 실현이 안 되죠. 그러나 이 진보 대통합이라는 선행 조건을 출로를 연대 기초해서 우리가 제2의 노동자 정치 세력과 운동을 진행하는 것 속에서 다시 한번 노동자 중심성을 새롭게 높은 단계에서 끌어올리면서 진정으로 노동자 중심성에 기초한 진보적 집권정당의 건설, 이것이 가장 과학적이고 현실적이고 진보 대통합과 노동자 중심성을 동시에 실현하는 유일한 길이 아니냐. 하여튼 이런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참여당에 대한 문제는요, 몇 가지만 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앞에 네, 애초에 아까 이제 송재용 동지나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거에 이제 다 동의합니다. 맞는 거고요. 다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초기에 국참당에 대한 접근은 굉장히 선거공학적이고 전술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우리의 시각이. 그러나 최근에 이제 안철수 현상이라든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그때는 전술적이고 선거공학적 수준의 시각에서 국참당의 필요성을 접근했지만 수도권 돌파 이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게 접근했지만 이제 와서 보니까 아 이거는 전술적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시대적 요청이었고 우리의 이 진보정당 운동이 집권정당으로 성장하는 데서의 단순한 원내교섭단체 돌파가 아니라 집권정당으로 성장하는 데서의 결정적 문제 중에 하나였구나라는 것이 최근에 저는 실천적으로 입증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 송동직이나 이런 분들이 이론적으로도 아주 근거 있게 이렇게 해명했던 이런 것들이 다 보완되고 이렇게 모아지는 게 아니냐. 하여튼 이런 점에서 저는 현재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그 폐쇄적이고 협소한 우리 계급 내에서의 제3지대적 창당 이런 게 아니라 분출하고 있고 갈 길 몰라하는 이 제3세력 이거를 흡수하는 전략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동네에서 울타리안에서의 제3지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폭풍처럼 태풍처럼 분출하는 이 제3세력을 진보정당 쪽으로 확 이렇게 끌어내는 그러한 정치 전략으로서의 이제 구참당의 전격적 통합 문제가 이제 정당하게 그 단순히 전술적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통합의 주체로서 인정하고 저는 통합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제 그걸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노총의 방침은 뭐였냐? 이러면은 선통합은 진보 양당이고 후통합이 국참당이다. 또는 진보 양당과의 통합은 전략이고 국참당은 전술이다. 이런 식이 이제 여전히 이렇게 단계론을 포함해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국참당들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몰락하더니 신자유지, 그 다음에 새로운 정세, 2012년의 전술전력,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국참당 문제도 이제는 전략적 대상으로, 진보정당 건설의 전략적 대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술적으로 보면 국참당이 기분이 나쁩니다. 그럼 뭐하러 오겠어요? 안 그래요? 전략적인 통합의 대상으로 손을 잡고 끝까지 가자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대중적 설득력도 있고 한솥밥을 먹자고 얘기가 되지. 너희들은 총선에 필요하니까 잠깐 손잡고 나중에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제거할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배우는 연대하나 보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정당 건설에도 이게 그대로 줘요. 그래서 그 점만 조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에 이제 지금 진보 대통합과 관련해서 두세 꼭지만 18페이지의 향후 과제. 저는 이제 지분 문제가 아니라 가치와 신념 정치적 결단의 통합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그런 조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관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5.3일 합의에 그 국민의 정서가 어쩌고 하더라도 이제 어쨌든 합의한다 이런 이제 문구를 넣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가치와 신념에 있어서 양보를 한 겁니다. 절대 양보할 수 있는 가치와 신념에 대한 민주노동당 측의 양보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왜냐하면 진보신당과 통합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일시적으로 이제 반국참당을 이제 새진보 통합연대, 뭐 진보신당이 현재 남아있는 분들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영길 의원도 좋아요. 다 좋고. 근데 반국참당이 자기는 신념이다. 그러나 한솥밥을 먹으려면 가치와 신념을 5.3일 수준의 민주노동당이 양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강력히 권고합니다. 요구합니다. 우리가 같이 살려면은 지분 나눠 먹기가 아니라 정말 나누려면 민주노동당에서 팔을 잘랐듯이 가치와 신념 체계 속에서 팔을 잘랐듯이 당신도 팔 자르고 와야 된다. 이러한 정치적 결단만이 대중적 감동을 만들어낼 수 있고 반전의 정치를 만들 수 있고 이 기사회생하는 이런 이 진보정당 운동을 정말 감동적이고 대중적인 돌파구를 여는 어떤 이런 정치적인 어떤 역사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자꾸 막 꼼수 비슷한 이런 얘기 자꾸 들어오면 이게 망합니다. 그런 거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에 이제 하층 통합 운동을 하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중심성을 실현하는 조직적 노력을 좀 본격화하자 하는 거는 뭐 이후에도 좀 토론할 기회가 많으니까 요거는 그냥 문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뭔가 아주 좋아하셨나봐요. 열정적으로. 갈수록 요새 지금부터 통하면 기사회생 하니까 물만한 고기처럼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쟁점거리를 많이 제공하시는 이슈메이커입니다. 좀 제가 핵심적인 것만 하 대표님이 좀 논쟁적인 거를 좀 더 일부러라도 플로를 위해서 갈제해달라고. 일단은 이제 노동 중심성과 관련돼서 민주노동당 중심성에 기초해야 노동 중심성이 바로 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기존의 이제 민주노총 주도성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 조합주의적 편향에 대해서 좀 강하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까 이제 송재영 동지가 말씀하셨듯이 10만 당원과 연장선상에서
이 민주노총이 앞으로 3자 통합당이 만들어지면 노동자 당원 50% 이상, 그 다음에 뭐 후보도 50% 이상, 그러니까 뭔가 이 3자 통합의 주도성을 강하게 노력을 계속 노력해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국참당에 대해서 너무 선거공학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정식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3자 통합의 전략적 주체로서 인정하고 또 계속 갈 수 있는 동치적 변이, 우리가 이제 연대연합의 올바른 작품이랄까요?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가장 우려할 것은 지분 통합 이러한 식의 밀실 협상하지 말고 하층 운동에 기반해서 가치 중심의 진정한 통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일단 이제 노동 중심성이나 3자 통합당과 이제 민주노총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 현실적으로 고민되는 문제로 쟁점 사항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중심 기준으로 해서 하부영 대표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굉장히 늦어지네요. 좀 빨리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앞쪽에 뭐 다 중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발제는 28쪽부터 32쪽까지 이 5가지의 과제, 고민, 이 내용을 쟁점만 좀 부각시키면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통합부에서는 10월 중순에 현 정세 또 진보대 통합운동 이것이 거의 좌절 위기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제대로 잘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모여서 논의를 했는데 지금 각자의 견해가 다양하게 나오는 것처럼 상당히 논쟁이 아니면 입장이 의견이 굉장히 다르게 나왔습니다. 통일된 오늘 발제하는 것은 역시는 또 통일된 입장이나 의견이 아니고 좀 개인적 의견이다. 이것을 좀 전제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토론을 하면서도 느꼈던 것이 가장 크게 두 개의 부류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당을, 즉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사고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는 부류가 있었다면 또 한 부류는 노동운동, 즉 민주노총을 중심에 두고 현재의 진보대 통합운동, 노동자 정치 세력화 운동을 어떻게 해결하고 새로운 대안으로 찾아갈 것인지 이렇게 의견이 나뉘는 집단이 두 개의 부류가 있었다. 오늘 저는 중심으로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은 노동운동, 민주노총을 좀 중심으로 해서 노동운동이 가지는 고민과 과제가 무엇인지 또 지금 민주노총이 능력도 없는 것들이 당에 개입하고 문제 제기하고 한다. 이렇게 좀 질타를 하는데 또 그에 대해서 또 반박하는 의견도 좀 제시를 해볼까 합니다. 어쨌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 발제문도 있고 송재영 동지 발제문도 있는 10월 29일 한겨레 신문에서 여론조사에서 발표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진보정당 세력이 1.9% 정도 지지를 하는 것은 이건 거의 괴멸된 상태 아니냐. 존재감 자체가 없는 이런 상황인데 현장의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이 진보대 통합 진보정당한테 지지하고 찍어줄까? 우리가 막판에 가면은 사표심리 때문에 마음이 바뀌고 당선 가능한 쪽을 찍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의 다반사인데 이 정도 같으면은 아주 심각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데 당 나름대로 3자 통합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절차와 과정이 복잡하게 지금 남아있다고 보여지지만 민주노총과의 관계에서 이 3자 통합이 당내에서 잘 매끄럽게 해결이 되고 이루어진다면 이 3자 통합을 제대로 여기서 완전히 괴멸해서 진보정치 세력, 노동자 정치 세력화가 물거품이 되고 꺼지는 게 아니라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다. 민주노총 내부에서 이것을 쟁점화시키고 토론한다 해서 민주노총에 해답을 얻거나 어떤 결과를 어느 한쪽으로 몰아갈 수 없는 조직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3자 통합이 돼서 현실화되고
내년 총선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질 때까지는 오히려 쟁점을 민주노총 내부에서 해결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쟁점화 삼지 않고 그냥 이렇게 좀 방관하거나 좀 중립적 입장에서 지켜봐주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다. 뭐 그런 그 전제를 하면서 제 의견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노동 중심성의 얘기가 언제부터 나왔는가 한번 우리가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가장 쟁점화되고 떠오르기 시작한 것은 아마 2008년 민주노동당의 분당 이후에 이 문제가 가장 두드러지게, 그전에도 뭐 간간히 나오기는 나왔었지만 그 분당 이후에 나오지 않았겠느냐. 저 자신도 아까 우리 김장우 동지가 얘기하면서 했던 민주노총 당이라는 용어도 실제 분당 과정에 나온 거 아닙니까? 진보신당으로 나가는 그 쪽에서 민주노총 당이라는 것은 부정적 이미지지요. 부정적 이미지로 사용한 거 아닙니까? 데모당, 정규직 대공장 그 이기주의만 대변하는 민주노총, 그걸 부정적 이미지를 연결시키면서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비정규직 당을 만들겠다. 이러면서 이제 민주노총 당 얘기로 나왔고, 부정적 이미지, 노동자 당이 아니라는 그 부정적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표출이 됐고, 실제로 민주노동당이 노동자들의 당인지 그 의심과 의구심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분당 이후에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민주노동당이 노동자 중심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저는 상당히 이때부터 의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돌이켜본다면은 언제부터 이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냐면 2004년도에 민주노동당 진보정치연구소에서 한국사의 10대 문제인가? 과제 얘기해서 10번째가 대공장 노동조합, 대공장 정규직 노동조합 이기주의, 이 문제를 제기할 때 이미 나는 노동 중심성을 좀 민주노총을 배제하거나 거리두기를 시작했던 것이 아니냐. 의심의 원천을 따져보니까 그때부터 민주노동당이 과연 노동자들을 위한 당인지 아니면 민주노총하고 거리를 두고 대중적 진보정당이라는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었지 않겠느냐. 그런 의구심과 의문이 들기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분당 이후에 여러 군데에서 이 평가를 하거나 노동자 정치 세력화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앞으로 대안 찾기 토론도 몇 차례 있었는데 그때 적극적으로 제기했던 것이 이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에게 너무 민주노동당이라고 하면 우리가 소위 정파연합당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지 너무 의존해 왔던 것이 아니냐, 믿고 그냥 맡겨놨다. 그런데 분열됐다, 분당됐다. 곧 민주노총이 추구해왔던 노동자 정치 세력화는 민주노동당한테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의탁했던, 의존했던 그런 과정일 뿐이고, 분당하는 과정에서도 개입력을 발휘하지를 못하고 그냥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식으로 그냥 흘러왔다, 그렇게 갔다. 대단히 문제가 있었던 거죠. 실제로 민주노총당이라는 그런 비난을 들으려면은 분당 과정에 개입하고 분당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입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능력과 힘을 전혀 발휘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은 민주노총당이라고 비난받거나 비판받아야 된다는 것은 민주노총 입장으로서는, 노동운동 입장에서는 대단히 억울한 지점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분당 이후에 민주노총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새롭게 진보정당들을 통합을 시켜서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완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치위원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2009년 말에 했고 2010년부터 발표를 했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 설문조사 대상 조합원들 중에 90% 이상이 진보정치 세력의 대통합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진보정치 대통합, 진보정당 대통합 이 얘기가 이제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저도 민주노총 조합원의 90%가 진보정치 대통합을 요구하고 원한다면 또 강력하게 실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그 분당되어 있지만 뭐 왜 분당됐는지도 모르고 조합원 대중들 입장에서는 거의 뭐 똑같은 사람들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결국 내용은 자리 싸움 아니었겠느냐 뭐 이런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들끼리 뭐 분열돼 있지 말고 합쳐진다면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압박들이 상당히 이제 커지기 시작합니다. 뭐 현장에서 저는 직접 그런 얘기를 들어요. 파업 뭐 100일 하는 것보다 투표할 때 그거 잘하는 게 훨씬 더 효과 있는 거 아니냐. 실질적으로 그렇게 정치적 각성이 상당히 많이 돼가 있고 그 이명박 정권 들어선 후에 정치적 압박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으면서 이런 그 진보정치 대통합에 대해서 90% 이상의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그런 그 결과를 나타나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저는 이때 실현 가능성이 있겠다. 실현 가능성이 있겠다. 어떤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민주노동당이 가진 노동자 정당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선택을 해야 된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진보 대통합당은 그 진보의 가치로 뭐 다양하게 뭐 여러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생태를 중심에 두는 사람, 노동, 아니면 여성, 뭐 소수자, 뭐 이게 다양한 그 진보적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 진보 대통합당은 노동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진보 대통합이 됐으면 좋겠다. 복지 논쟁은 뭐 복지는 박근혜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뭐 부분적으로 약간은 틀리지만 뭐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 약간은 틀리겠지만 복지는 누구든지 한나라당까지 이제 일반화된 얘기 아니겠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이명박 정권 즉 한나라당으로부터 이 반노동조합 정책을 깨부수기 위해서 또 현재의 복수노조나 타임오프 등의 탄압을 받는 현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새로운 진보대 통합당은 노동의 복지보다는 더욱더 한 단계 위인 노동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하는 것이 진보정당 대통합당의 그 기본 가치가 됐으면 좋겠다. 그걸 합의한다면 노동의 가치를 최고로 한다는 진보정당 대통합당 새로운 당을 합의한다면 그 전에 그 민주노동당이 분열냈던 과거의 전철은 밟을 수 있는 것을 약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진보적 가치 정당을 만들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노동의 가치를 최고로 하는 진보 정당이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의미는 아까 김장호 동지가 꾸준하게 얘기했던 노동자 중심성을 좀 확고히 하는 또 계급성을 명확히 하는 정당이 좀 돼야 된다. 그것을 노동자들에게 확고하게 좀 보여야 된다. 민주노동당이 아니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진보 그 대통합당이 노동자들에게 노동자들의 정당이라는 것, 우리를 위한 정당이라는 것, 민주노동당이 처음에 표현했던 것처럼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의 정당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위해서는 뭔가 기존에 2008년 분당 과정에 정파의 문제라는 것은 이미 현장 조합원들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뭐 한 1000%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뭐가 문제인지. 그렇기 때문에 정파를 위한 정파가 공천하는 사람 당선시키기 위한 민주노총 아니면 그 노동자 부대가 아니라 그야말로 민주노총에게 아니면 노동자들에게 최소한도 50% 이상의 비례대표를 배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파격적 결정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이 노동자당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된다. 그런 몇 가지의 선행적 조건만 갖추어진다면 민주노총이 정치위원회가 추구하고자 했던 1만 당원과 1만 추진위원과 10만 당원 충분히 모을 수가 있겠다. 저는 뭐 그런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그럼 10만 당원을 어떻게 모집할 거냐? 10만 당원. 저는 뭐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진성당원제를 얘기하면서는 실제로 공직이나 공직선거에 진출하기 위해서 우리 진보신당 뭐 진성당원제 계속 주장을 하면서도 실제 경선이 있을 경우에 주민투표로 갑니다. 저는 좀 뭐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면은 집에서 잠자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투표권을 주면서 10만 원씩 돈을 내는 세액공제하는 노동자들에게는 투표권을 안 준다. 이거 문제 있는 당 아니냐. 세액공제하는 당원 노동자들에게 그 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뭐 규약을 만들어낸다면은 10만 당원이 아니라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 제기했던 지금은 현장에 내려가 있는 전 박유기 금속노조위원장도 뭐 그런 정도의 어떤 비례대표를 배정을 해줘서 확고하게 노동자 중심성을 보여주고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당권을 준다면은 10만이 아니라 15만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이게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 집에서 잠자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도 투표권을 주면서 10만 원씩이나 내는 그러면 표까지 찍어주고 선거운동까지 해주는 노동자들에게 그런 당권 행사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 크게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노동자들이 대거 당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정당 아니냐. 저는 뭐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런 몇 가지 전제나 제가 얘기했던 비례대표 문제 뭐 영원히 그렇게 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지지율이 올라가거나 한 30% 정당 됐을 때는 저는 이 복잡하게 진보정당을 대통합시켜서 끝까지 끌고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한 30% 정당 정도 됐을 때는 분화도 가능할 수 있겠다. 분화하면서 대연합 선거운동 선거하고 공직 진출하고 의석 확보하고 라면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겠다. 그때까지는 조직된 노동자들을 기반으로 하는 진보정치 정당운동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하나 이제 쟁점으로 내고 있는 것이 민주노동당이 3자 통합을 지금 뭐 아직까지는 뭐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국참당도 남아 있고 아직 민주노동당 내부의 절차와 과정이 남아 있는데 저는 뭐 국참당 문제가 처음 나올 때부터 왜 저게 쟁점이 되는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겠다고 하면 바로 주면 되는 거지. 뭐 그래 복잡하게 자꾸 얘기를 하느냐. 오겠다는 사람 왜 말리는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것을 쟁점화 시키면서 엄청나게 손해봤지요. 양당 뭐 거의 파괴 수준 아닙니까? 나는 정치에서 절대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생물이고 국참당이 진보정치 대통합을 혼란을 일으키고 파괴시키기 위해서 이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년 총선 4월 총선에서 자기들 뭐 지역구나 지문이나 뭐 이런 거 제대로 마음에 안 들게 되면은 바로 그냥 탈당하고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통합당을 만들었다 손치더라도 지금 통합연대로 표현되는 진보신당에서 통합파, 탈당파로 표현되는 그들에게도 적절하게 소수파에 대한 안배와 배려가 돼 있지 않았을 경우에 또 탈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이거 뭐 100% 여기서 지장지고 목숨 걸고 이거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목숨 걸고 책임질 수 없고 아무도 담보도 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왜 민주노동당 내부나 진보신당 내부가 또 민주노총까지 이 국참당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켰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처음부터 잘 이해가 안 됐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에 전제했지만 지금은 더 이상 민주노동당이건 진보신당에서 탈당파건 어디로 갈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로서. 돌파구가 없습니다. 3자 통합하고 민주노총 내에서는 이걸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제 의견이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노동당에 대한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 방침을 어떻게 할 거냐. 저는
논리적으로 따져본다면 국참당을 3자 통합으로 해서 새로운 진보정당 대통합당으로 간다면 민주노총이 배타적 지지 방침을 결정했던 그 과거로 돌아간다면 이건 원인이 소멸되는 거다. 논리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민주노동당에서 먼저 배타적 지지 방침 나는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냐. 논쟁 일으키지 말고. 논리적으로 본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원인이 소멸되는 겁니다. 국참당을 함께 3자 통합을 하면서도 계속 배타적 지지 방침은 누리겠다. 어떤 형태든 뭐 선거 시기에는 그게 세액공제건 아니면 뭐 그 조직동원을 하는 거건 선거운동이건 유리한 거니까. 여기까지 뭐 해봤던 검증된 방법 중에 한 가지 유리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는 것은 나는 문제가 있다. 민주노동당이 이 문제 때문에 민주노총이 분열된다면 스스로 나는 배타적 지지 방침을 반려해야 된다. 반려. 그런데 문제는 이걸 한번 유보하거나 반려하거나 철회했을 경우에 이 위력적인 방식이 새롭게 민주노총 내부가 결의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고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저는 민주노총 내부에서 이 문제를 드러내놓고 논의를 해야 된다. 국참당 이 문제와 별개로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좀 평가하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새로운 진보정당과의 그 노동과의 관계를 기존의 관성과 낡은 방식으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뭔가 변화하는 그 당과 총회 관계를 새롭게 설정을 하면서 기존의 배타적 지지 방침을 이 3자 통합한 새로운 진보정당에 유효하게 계속적으로 활용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 최소한도 대연대에서 이 문제를 한번 논의를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거 가지고 대연대에 가서 보자. 난 거기서 뭐 결정 날 거라고 봅니다. 현장 조합원 대중들의 의견만 제대로 수렴되고 반영되는 대연대회라면은 난 무난하게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새롭게.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타적 지지 방침을 지속적으로 그냥 골치 아프니까 묻어두고 나중에 그냥 활용해 먹으면 된다. 이건 얄팍한 수로는 넘어갈 수가 없는 거다. 최소한도 민주노총 내부에 이 결정적 하자, 원인이 소멸된다는 이 결정적 허점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그 대의원대 그 과정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집니다.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은 대중적 진보정당이 3자 통합 당으로 가는 그런 방향인 것 같습니다. 저 자신이 노동자 중심성, 노동자 당, 아니면 뭐 민주노총 당이라도 좋다 이런 주장을 많이 했었는데 아까 김장우 동지가 얘기했던 그 후자가 아니라 앞쪽을 중심으로 저는 뭐 그런 얘기와 주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노동자 중심성과 노동자 당이라는 계급성을 지금보다 선명하고 확고히 하는 정당으로는 갈 수 없지만 2012년 총선과 대선을 거치고 민주노총 내부에서 노동자 정치 세력화에 대해서 더 심도 깊은 토론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그 관계 설정을 한다면 2012년 이후에 노동자 당을 독자적인 노동자 계급 정당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뭐 사회주의 정당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쪽까지 포함해서 민주노총의 노동자 정치 세력화 방침을 새롭게 설정하는 그런 그 시간을 두고 너무 조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2013년 되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국참당이 이 진보 대통합당에 남아 있을지 안 남아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때 가서는 편하게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뭐 떠날 거라고 보는데 2013년경까지 시간을 가지고 노동자 정치 세력화에 대해서 그 심도 있고 새로운 그 대안을 찾는 그런 토론을 통해서 느긋하게 결정을 한다면 지금 당장의 조급증을 가진 그 3자 통합에 대해서 그 목숨을 거는 이런 식의 논쟁은
좀 서로 피해가고 또 진보대 통합, 3자 통합도 온전하게 그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그 사지에서 활로를 개척하는 방향으로 서로 돕는 방향으로 간다면은 그 현재의 위기를 좀 돌파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몇 가지 좀 쟁점이 나왔습니다. 일단 우리 김정호 동지께서 이제 노동 중심성이라는 게 이제 민노당 중심성 확보에 가자라고 하셨는데 하부영 대표님은 그동안에 민노당이 과연 노동 중심성이 실현됐는가? 됐으면 민주노총 당 욕먹어도 좋은 건데 사실 지금도 민노당 내에 민주노총의 역할이 제한되어 있고 민노당의 노동 중심성을 실현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3자 통합당이 이제 온전하게 노동 중심의 당으로 가는 것이 아직은 난관이 많다라고 얘기하시고 그 해결 방안으로 이제 10만 당원을 할 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세입공제 당원을 10만 이상을 조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제가 지금 민노당 시흥시위원장인데요. 그래서 세입공제 당원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법적으로. 정식 당원으로 가입을 해야 세입공제 당원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하부영 대표님의 이런 의견이 현실성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세입공제만 하고 곧바로 이제 후원당원으로 가입했다 탈퇴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후원당원이 아니고 정식 당원을 가입해야만 세입공제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걸 반영해서 주민들의 이제 민중 참여, 정서 이런 거를 주는 건 당연한데 노동조합에 다수 대중들이 참여할 수 있는 광범한 어떤 대중적인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된다면 노동 중심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얘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뭔 얘기를 하셨냐면 이제 배타적 지지와 관련돼서 새로운 진보대 통합당이 만들어지면 그러니까 이제 타이틀 매치가 이제 달라진 거죠. 과거의 그 타이틀과 지금의 타이틀은 다른 거잖아요. 그럼 이제 민노당의 배타적 지지는 당연히 법적으로 효력을 다한 거고, 그리고 새로운 당명을 갖는 그 정당에 대해서 민주노총이 어떻게 할 것인가는 자주적인 내부의 논의와 절차를 거쳐서 새롭게 결정해야 될 문제다. 이건 이제 본질적으로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의 문제는 향후 그러니까 우리 민주노총이 더 이상 분열하지 않고 노동자 중심성이 실현되라는 것이 이제 계속 업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러려면 적어도 뭐 내년 총선 얼마 안 남았는데 총선을 거치면서 그러니까 3자 통합이 좀 더 단단하게 전략적으로 갈지 아니면 또 다른 재편이 될지 등등을 봐가면서 민주노총이 최종적인 제2노동자 정치자립화와 전략적인 수권정당, 김정은 동지의 그러한 것에 어떤 당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규정하고 전면적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총선을 거쳐야 좀 최종적인 판단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조심스러운 이렇게 진단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노동자 중심성을 과연 민노당이 지금 실현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후 3자 통합당의 노동자 중심성 어떻게 실현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민주노총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이 세 가지 지점 정도에 있어서 약간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또 공통점이 더 많은 그런 정도의 오늘 토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일단은 네 분의 발제가 좀 길어지긴 했는데요. 대충 다 이렇게 요지들은 다 파악하셨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좀 힘드시니까 한 5분, 10분 정도 쉬고 다시 플로어의 지휘를 받고 1시간 정도 토론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30분이니까요. 40분 정도 쉬고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